실제 전원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관리 후의 탑 5를 공개할 건데,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잔디예요. 잔디는 정말 예쁘죠. 하지만 잔디는 심는 순간 끝이 아니라 관리라는 챕터가 새로 시작되는 것인데요. 전원주택 거주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잔디는 진짜 최소로만 깔 걸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잔디는 햇빛, 습기, 비 이 세 가지 조합만 맞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요. 잡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갈게요. 잡초는 잔디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산과 들판에서 씨앗이 계속 날아오기 때문에 전원지역이라면 누구나가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뽑아도 끝이 안 나요. 심지어 잡초 뿌리가 콘크리트 틈까지 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잔디는 딱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나머지는 투수블록이나 석재, 자갈, 디딤석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방식이 디자인도 예쁘고 유지관리도 훨씬 수월한 편이에요. 그리고 잔디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데에는 습기와 배수 문제도 큰 몫을 하는데요. 집 주변 땅이 항상 축축하고 물이 잘 안 빠지는 환경이면 잔디는 더 빨리 자라고 잡초는 더 거칠게 자라고 벌레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는데요. 전원생활은 디자인보다 습기가 먼저입니다. 습기가 잡히는 집이 관리가 편한 집이에요. 영상 뒤쪽에서 이 습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잔디 유지비가 많이 드나요? 잔디 자체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 체력, 귀찮음 이 세 가지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잔디 면적을 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잔디, 잡초, 벌레 같은 문제는 기초부터 땅과 배수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건 뒤에 나오는 조경구조 챕터에서 따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데크예요. 전원주택 로망 탑3 안에 항상 들어가는 게 데크인데요. 아침에 데크에서 커피 한 잔, 상상만 해도 정말 좋죠. 그런데 실제 후기는 조금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데크는 예쁜데 원목은 관리가 생각보다 빡세요. 특히 원목 데크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관리해주지 않으면 색이 죽고 회색으로 바래고 휘거나 갈라지기 쉬워요. 이건 나무가 가진 자연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비, 자외선, 습기, 온도 변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목 데크는 오일 스테인이나 코팅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색감과 결이 유지되고 갈라짐이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목 무조건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대신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원목의 그 감성을 내가 조금 손을 봐주면서 지켜줄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원목도 충분히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최대한 손이 덜 가는 데크를 원한다. 그렇다면 합성 목재나 석재 데크가 더 맞아요. 색 변형이나 뒤틀림이나 유지보수 측면에는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데크가 빨리 상하는 집들의 공통점은 건물 주변에 습기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늘지고 물이 잘 안 빠지고 겨울엔 결로가 자주 생기고, 이런 환경이면 원목이든 합성이든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습기가 돌지 않으면 데크도 더 오래 가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 구조체 선택, 즉 집이 습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데크 수명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수종 선택, 그러니까 나무 고르기입니다. 전원주택 지으실 때 나무 고르는 시간이 정말 설레죠. 그런데 견적을 듣는 순간 정신이 반짝 나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키가 있는 단풍나무 한 그루를 심으려면 나무값에 장비 비용,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드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물론 지역이나 규모, 시기마다 견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울타리도 마찬가지예요. 길이와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전원주택 기준으로는 수백만 원 단위는 기본적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해요. 특히 목재 울타리는 칠, 보수, 주기가 짧아서 장기적으로는 관리 난이도와 비용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정원의 완성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본 구조만 잡고 해마다 하나씩 채워간다라고 생각하자. 이게 예쁨과 관리 유지, 비용 모든 면에서 가장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종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토양, 기후, 관리,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원주택에서 비교적 관리가 수월한 편으로 많이 언급되는 건 측백나무, 즉 에메랄드 그린 계열이나 단풍나무 같은 종류들이에요. 소나무도 잘만 자리 잡으면 멋있지만 수영 관리나 병해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서 무조건 관리가 쉽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교적 인기 있는 수종 정도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반대로 서양 잔디나 기후에 민감한 수종들은 국내 전원주택 환경에서 관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네 번째는 조경의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책입니다. 조경은 겉으로 보이는 나무와 돌, 잔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기초 공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비만 오면 항상 같은 자리에 물이 고인다. 잔디를 깔았는데 계속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난다. 돌 위 자갈 사이로 계속 잡초가 뚫고 올라온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갈이 흙 속으로 파묻힌다. 이건 대부분 평탄화, 배수, 집안 정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겉만 꾸며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경의 핵심 포인트 4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전원주택의 또 다른 이야기는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첫째는 고밀도 제초 매트는 필수예요. 제초 매트는 단순히 잡초를 막는 용도가 아니라 흙과 자갈이 섞이는 것을 막는 구조적인 레이어 역할을 해요.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갈이 흙 속으로 내려가고 그 위에는 흙과 먼지층이 생기고 그 위에서 다시 잡초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쁜 자갈을 깔아도 2, 3년이 지나면 울퉁불퉁한 흙바닥처럼 바뀌는 거예요. 정답은 간단해요. 첫 번째로 땅 고르기 평탄화 작업을 하고, 두 번째로 고밀도 제초 매트를 시공하고, 세 번째로 자갈은 최소 5에서 7cm 이상 두께로 하는 것이 좋아요. 이 3가지 순서만 지켜도 조경 관리 난이도가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로 물길 설계가 조경의 핵심이에요. 전원주택 조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냥 평평하게 만들면 되겠지인데요. 하지만 조경의 핵심은 경사, 즉 물매예요. 비가 왔을 때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해요. 배수구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경사주기, 자갈밭이나 배수층 쪽으로 유도하기, 나무 뿌리 주변으로 물이 계속 고이지 않도록 조정하기, 이런 설계가 중요해요. 이런 설계 없이 조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고임, 습기 상승, 나무 뿌리 썩음, 자갈층 붕괴, 잔디 죽음, 벌레 급증, 이런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경은 사실 예쁘게 꾸미기보다는 배수공학에 더 가깝다라고 보셔도 돼요. 세 번째로 자갈은 얇게 깔면 100% 후회합니다. 예산 때문에 자갈을 2, 3cm만 얇게 까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건 거의 항상 후회로 돌아와요. 자갈층이 얇으면 햇빛이 아래 흙까지 도달하고 제초 매트 위에 쌓인 먼지 흙에서 다시 잡초가 자라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소 5에서 7cm 두께는 맞춰주셔야 잡초 억제 효과와 시각적인 안정감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잔디와 자갈을 섞어 깔면 관리 난이도가 최악이 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죠. 문제는 관리 난이도가 급상승한다는 거예요. 잔디는 생각보다 생명력이 강해서 자갈 아래로 뿌리가 파고들고 그 사이로 잡초까지 섞여 올라와요.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요. 잔디는 잔디구역, 자갈은 자갈구역. 이렇게 구역을 명확히 나눠서 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리 난이도와 유지비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5번째는 바로 구조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원주택 관리지옥의 본질은 내가 부지런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습기와 물고임은
거의 모든 관리 문제의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관리가 쉬운 집을 만들고 싶다면 처음부터 습기에 강하고 단열 성능이 좋고 외피가 튼튼한 구조체,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장기적으로 유지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ALC 구조체는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나 목구조 대비 비, 눈,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버티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 주변이 과도하게 습지화되는 걸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결과로 잡초, 벌레, 데크, 외벽 오염 같은 문제들도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관리 스트레스의 원인인 습기 문제를 줄여주는 구조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전원주택 관리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잔디, 데크, 수종 선택, 조경 구조, 집의 구조체, 이 5가지만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잡고 들어가면 전원 생활을 충분히 즐기는 생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은 결국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 2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설계 구조의 함정에 대해 다뤄볼게요. 이건 정말 요청이 많았던 주제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전원주택의 또 다른 이야기는 아래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휴먼하우스 ALC는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을 정말 유용한 꿀팁만 전달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